한류로 읽는 한국 문화. 1. 한국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나온다. 여행지는 다 다르지만 외국인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식당이다. 누구나 밥은 먹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에게는 식당도 신기한 여행지가 되는 것 같다. 한국 식당 중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다. 한국 사람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데 집 같은 분위기의 식당에서도 그렇게 한다. 혹시 여행하느라고 많이 걸어서 발냄새가 걱정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옆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당에 들어가면 낮은 식탁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바닥에 앉아야 한다. 한국의 집은 겨울에 바닥이 따뜻하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침대나 소파 대신 따뜻한 바닥에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잠을 자왔다. 한국 사람에게는 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요가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메뉴를 정했으면 주문을 하자. 종업원이 오지 않으면 혹시 테이블에 작은 벨이 있는지 찾아보자. 벨을 누르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만큼 빨리 종업원이 올 것이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여러 개의 그릇이 식탁에 가득 찼다. 그런데, 주문하지 않은 음식도 있다. 저기요, 이 음식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아마 주위의 한국 사람들은 웃음을 참고 있을 것이다. 한국 음식점에서는 김치찌개를 시키면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함께 나온다. 그리고 반찬은 대부분 더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돈을 더 내지 않고. 한식은 주로 밥과 국, 반찬으로 되어 있다. 이 음식들은 처음부터 함께 나오는데 밥을 먹으면서 중간에 국과 반찬을 먹으면 된다. 밥과 국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먹고 가운데 놓인 반찬과 찌개는 보통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한국 친구가 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먹어도 놀라지 말자. 한국 음식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써서 먹는다. 숟가락으로는 밥이나 국, 찌개를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함께 들지 않으며 한 손으로 하나만 드는 것이 좋다. 그릇은 들지 않고 식탁에 놓고 먹는다. 이렇게 한 끼 식사만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식당의 풍경과 식사 예절, 그리고 한국의 역사까지 만날 수 있다. 식탁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나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2. 한국 사람은 왜 밥 한 번 먹자고 할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지아는 어느 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훈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다. 같이 밥을 먹은 후부터 동훈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지안을 가족처럼 돌보게 된다. 드라마의 마지막 역시 밥으로 끝난다. 지안은 동훈에게 처음으로 제가 밥 살게요 라고 말한다.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이 들어간 말이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 친구를 만났을 때 밥 먹었어? 라고 묻고 헤어질 때는 언제 밥 한 번 먹자 라고 말한다. 혼자 사는 친구를 걱정하며 밥은 잘 먹고 있어? 라고 묻고 헤어질 때는 밥 잘 먹고 다녀 라고 한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밥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언제 밥 한 번 살게요 라고 한다. 도대체 밥은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국어에서 밥을 먹다는 식사하다와 같은 뜻이다. 한국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쌀로 지은 밥을 주로 먹어왔다.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했다. 1940년대에 쓰던 밥그릇은 요즘보다 3, 4배나 컸다고 한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아 밥을 중심으로 식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적어도 쌀이 남을 정도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도 쌀은 늘 부족했다. 밥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곧 부자였다.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기 위해 많이 일하고 또 많이 일하기 위해 밥을 많이 먹었다. 쌀은 먹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쌀을 뜻하는 한자 미에는 숫자 8이 2개 들어있는데 쌀을 먹기까지 88번 돌봐야 해서 그렇다고 한다. 농사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뜻한다. 매일 함께 밥을 먹는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족이 아니어도 밥을 함께 먹으면 남은 우리가 된다. 한국 사람이 자꾸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드라마 제목인 나의 아저씨의 아저씨도 원래 친척을 뜻하는 말이었다. 아픈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지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을까? 밥 좀 사주죠. 라는 지안의 말이 가족처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SOS 신호로 들린다. 3.
한국 사람은 왜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할까? 한국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써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에 온 것인지 약국에 온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음식을 먹으면서 버릇처럼 몸에 좋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0년 전 서양에서는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다. 먼 옛날 중국 사람들도 음식과 약이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한국에도 전해져서 지금까지 강하게 남아있다. 한식을 만들 때 넣는 양념은 약념에서 변한 말이다. 이 말은 약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파와 마늘 같은 재료는 약으로도 쓰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 밖에도 한국 사람들은 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약밥이나 간식으로 약과를 먹고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만든 약술을 마셨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 약은 한국 음식의 재료로도 자주 쓰인다. 삼계탕은 닭고기의 인삼같이 약으로 쓰이는 재료를 넣고 푹 끓인 음식이다. 한국 사람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에 삼계탕을 먹는다.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면 정말 몸이 시원해진다고 한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모습은 외국인에게 재미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할까? 한국 사람이 옛날부터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늙으면 음식을 씹거나 소화하기 어렵고 병에 걸리기 쉽다. 이때 자식들은 건강에 좋으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부모님이 드시기 쉽게 했다. 죽은 그런 음식 중 하나이다. 죽은 쌀 같은 재료에 물을 많이 넣고 오래 끓여서 만든다. 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드라마에서 누군가 아플 때 죽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걱정한다는 뜻이다. 요즘에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늙은 부모님께 드리던 몸에 좋은 음식을 맛으로 먹는다. 그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바란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지를 먼저 생각한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있던 병도 나을 것만 같다. 4.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라면을 자주 먹을까? 한국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보통 인스턴트 라면을 뜻한다.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 사람당 73개나 먹었다고 하니까 5일에 한 번은 먹은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도 라면을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라멘을 자주 먹을까? 다른 음식도 많은데 라멘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만들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끓일 수만 있으면 누구나 라멘을 먹을 수 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요리를 하지 못하는 남편은 며칠 동안 라면만 계속 먹어야 했다. 그에게 라면은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음식이다. 지금의 라멘은 1958년 일본 니신 식품에서 개발돼 1963년 한국에 처음 전해졌다. 쌀이 부족해서 밥을 굽는 사람들이 많던 때였다. 한국에 처음 라면 공장을 세운 전용훈 씨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라면은 고픈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음식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다. 쌀이 충분해졌는데도 사람들은 라면을 더 많이 먹었다. 라면은 5분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쁠 때 특히 좋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 결국 또 라면을 먹었다. 요즘에는 라면을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게 되었다. 드라마에서 젊은 남녀가 집 앞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하면 이것은 같이 자고 싶다는 뜻이다. 물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김미소와 이영준처럼 그 뜻도 모르고 정말 라면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 2001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 이 말이 처음 나온 후부터 라면은 사랑을 부르는 음식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라면의 의미도 변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라면으로 배를 채웠던 옛날 생각을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했던 때를 생각할 것이다. 아내나 아이는 해외 유학을 가고 혼자 라면을 먹으며 외로워하는 아버지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가슴이 뛰던 기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라면은 밥을 대신해 배를 채우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준 음식이다. 라면은 그냥 라면이 아니다. 5. 한국 사람의 집에서는 진짜 김치만 넣는 냉장고가 있을까?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음식을 김치와 함께 먹는 것 같다. 설렁탕 같은 한 그릇 음식부터 여러 가지 음식을 내는 한정식까지 김치는 꼭 나온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김치를 싸울 때 쓰기도 한다. 김치는 한국 사람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오르는 음식이다. 한 번에 많이 담가서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김치 냉장고를 따로 쓴다. 김치 냉장고가 에어컨보다 더 팔린다고 하니 한국 사람의 집에는 대부분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김치 냉장고를 따로 쓰게 되었을까? 김치는
오래되면 맛이 깊어지는 음식이다. 옛날에는 채소가 부족한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담가서 봄까지 먹었다. 김치를 다 담그면 마당에 땅을 파서 저장했다. 그렇게 하면 김치의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김치는 그냥 먹기도 하고 찌개나 만두 같은 음식의 재료로도 쓰기 때문에 많이 담가야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김치를 함께 담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언제 다 담글까 싶을 정도로 많던 배추와 무가 거의 없어질 때쯤이면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한다. 삶은 돼지고기를 막 담근 김치에 싸서 먹는 그 맛은 정말 특별하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마당이 없기 때문에 김치를 땅에 저장할 수 없었다. 아파트에서는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김치를 담글 수도 없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다른 음식을 넣을 자리가 부족했다. 김치 냉장고는 그래서 생겼다. 요즘에는 김치를 옛날처럼 많이 담그지 않는다.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김치를 점점 안 먹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05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김치 123.9g을 먹었지만 2015년에는 96.3g을 먹었다고 한다. 10년 사이 22.3%나 준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김치를 담글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부모님이 담근 김치를 받거나 조금씩 사 먹는다.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 집도 보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던 풍경이 이미 없어진 것처럼 말이다. 6. 한국 사람은 생일에 무엇을 먹을까? 생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많은 나라에서 그러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이날을 축하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생일에 케이크 말고도 꼭 먹는 음식이 있다. 바로 미역을 넣어 푹 끓인 미역국이다. 드라마에서는 혼자 사는 친구의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냐고 묻기도 하고 평소에는 요리를 잘 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기도 한다. 또 자신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 미역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미역국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후 먹는 음식이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좋은 미역을 선물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21일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푹 쉬었다. 21일은 7일이 3번 지나는 3·7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다. 이때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먹는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도 너를 낳고 미역국을 드셨겠지? 라는 말은 한국 사람에게 참기 힘들다. 어머니가 힘들게 낳아 길러주셨는데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라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후 어머니가 드셨던 미역국을 매년 생일에 먹는다. 어머니는 자식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그때를 다시 기억한다. 아기가 태어나 얼마나 기뻤는지. 자식은 그 미역국을 먹으며 어머니께 감사한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주인공이 자신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는 장면은 그래서 더 슬프다. 매년 있는 생일이지만 조금 더 특별한 생일도 있다. 한국에서는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생일에 사람을 많이 초대한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가장 큰 잔치이다. 61살이나 70살 생일에도 사람들을 초대해 오래 산 것을 축하한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가장 큰 잔치이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이날에도 미역국을 먹는다. 달력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삶을 축하하고 소중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이 매년 생일에 먹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식의 마음이 담겨 있다. 미역국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다. 7. 한국 드라마에서는 왜 화나면 비빔밥을 먹을까?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음식 중 하나로 비빔밥이 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화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먹는다. 그런데 많은 음식 중에서 왜 비빔밥을 먹을까? 비빔밥은 비빈 밥이라는 뜻이다. 비빔밥은 밥에 여러 가지 반찬과 고추장, 참기름 같은 양념을 넣고 잘 섞어서 먹는다. 이때 반찬으로 나물, 김치, 김, 고기, 달걀 같은 것을 넣는다. 싫어하는 반찬은 넣지 않아도 되고 매운 음식을 싫어하면 고추장을 조금만 넣거나 된장이나 간장을 넣어도 된다. 먹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어서 비빔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밥과 반찬만 있으면 비빔밥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사람은 냉장고에 반찬이 보통 한두 가지는 있다. 그리고 고추장이나 간장은 항상 있으니까 밥에 재료를 넣고 비비기만 하면 된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처럼 새벽에 갑자기 먹고 싶을 때도 먹을 수 있다. 김삼순의 말처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비빔밥은 그릇을 적게 쓰기 때문에 설거지하기 편하다.
요리할 때 쓰는 큰 그릇에 밥과 반찬을 넣고 비빈 후 그 그릇을 들고 그대로 먹는 모습이 드라마에 자주 나온다. 이것은 주인공이 설거지하기 귀찮을 만큼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것을 뜻한다.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서 그런지 비빔밥은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비빔밥은 분위기 있는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먹는 음식이 아니다. 비빔밥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한 사람과 함께 편하게 먹는다. 한국 사람은 친한 사람과 비빔밥을 함께 비벼서 작은 그릇에 나누지 않고 그냥 먹기도 한다. 비빔밥은 먹는 사람이 직접 비벼서 먹는 음식이다. 식당에서 먹어도 그렇다. 맛도 맛이지만 비비는 재미가 비빔밥을 더 맛있게 하는 것 같다. 이때 숟가락으로 마구 비벼서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한다. 이것은 화날 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다. 또 비빔밥처럼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를 풀기 좋다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화났을 때 자주 먹는 것 같다.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비빔밥을 보면 밥과 반찬을 주로 먹는 한국 사람의 식탁이 보인다. 바쁘게 일하다가 서둘러 밥을 먹는 사람들이 보인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화가 난 사람도 보인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비빔밥을 자주 먹는 것 같다. 8. 한국에서는 왜 치킨에 맥주를 마실까? 몇 년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유행한 말이 있다. 바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치맥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드라마에서처럼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맥주를 마실 때 치킨을 먹을까? 한국에서 치킨을 많이 먹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그대로 튀겨 팔기 시작했다. 퇴근한 아버지가 닭고기 튀김을 사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신났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닭다리는 한 마리에 2개밖에 없었다.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은 닭다리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치킨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가게가 많이 생겼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였다. 치킨집에서 낮에는 콜라를, 저녁에는 맥주를 함께 팔았다. 가벼운 맛의 한국 맥주와 치킨이 잘 어울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치킨을 많이 먹게 되었다. 1997년에는 한국 경제가 매우 나빠졌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사람 중 많은 수가 가게를 열었다. 이때 치킨집이 많이 늘었다. 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도 있었다. 많은 음식점 중에 치킨집이 유행한 이유는 배달을 주로 하니까 가게가 작아도 되고
종업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2002년에는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하는 사람도 월드컵을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큰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치킨집은 배달 주문으로 바빠진다. 그러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매일 열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었지만 치킨집이 너무 많아져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았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문을 연 치킨집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 한국에는 길에서 사장님 하고 부르면 10명 중 2~3명은 쳐다본다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가게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물론 스스로 가게나 회사를 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취직하는 게 어려워서 가게나 회사를 낸 사람들도 많다. 앞으로 취직하기 조금 더 쉬워지면 치킨집은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치킨을 지금보다 먹기 힘들어질까? 맥주에는 역시 치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9. 한국 사람은 왜 삼겹살을 좋아할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무엇일까? 바로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특히 삼겹살이다. 한국 드라마에는 퇴근 후 직장 사람들과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거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삼겹살은 돼지 가슴 부분의 살을 말하는데 기름이 많아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보통 삼겹살이라고 하면 얇게 자른 삼겹살을 구운 후 양념에 찍어서 상추 같은 채소에 싸먹는 음식을 말한다. 싸먹는 재미와 함께 고기와 채소를 입에 가득 넣어 함께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상추에 밥이나 고기를 싸서 먹는 것을 좋아했다. 상추에 싸서 먹는 고기로는 특히 소고기를 사랑했다. 그런데 소고기는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는 반면 돼지고기는 값이 싸서 쉽게 먹을 수 있었다. 삼겹살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로 먹는다. 이것은 불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요리이다. 요리가 간단해서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갔을 때도 자주 해먹는다. 요리가 간단해서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갔을 때도 자주 해먹는다. 즐겁게 놀고 난 후에 먹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진다. 평소에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날만큼은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삼겹살은 먹는 사람까지 요리사로 만든다. 먼저 손바닥 위에 상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놓고 그 위에 밥을 한 숟가락 올린다. 그리고 구운 고기를 양념에 찍어서 올린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채소나 반찬을 올린 후 잘 싸서 먹는다. 먹는 사람에 따라 고기를 찍어 먹는 양념과 속에 넣는 재료가 다르니까 맛도 다 다르다. 삼겹살을 먹는 사람의 손바닥 크기만큼 부엌이 있다. 삼겹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먹기 좋은 음식이다. 여러 사람이 먹기에는 비싼 갈비보다 삼겹살이 적당하다. 삼겹살은 맵지 않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을 수 있으며 술도 함께 마실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음식점 중에는 삼겹살을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하는 곳이 많다. 물론 혼자 먹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영수는 삼겹살이 정말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해주자 방문을 다 닫고 혼자 구워 먹다가 연기 때문에 쓰러진다. 그런데 삼겹살이 싸다는 것도 옛날 말이다. 요즘에는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져서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눈이 부시게의 영수는 특별한 직장이 없이 가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산다. 비싼 갈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삼겹살을 먹는 게 꿈일 정도이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삼겹살을 드디어 먹게 되었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은 웃기면서도 슬프다. 10.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커피를 자주 마실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 커피라고 한다. 밥보다 더 자주 먹는다고 하니 한국 사람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한국 드라마를 봐도 식사 후나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는 커피를 늘 마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할까? 커피는 1890년대 처음 한국에 전해졌다. 그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사람들은 주로 밥을 지은 후 남은 밥에 물을 붓고 끓여서 식사 후에 마셨다. 보통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사람들은 차를 파는 다방에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음악을 들었다. 1970년대에는 1인분씩 포장한 인스턴트 커피가 나왔다. 이 커피는 달고 고소하며 간편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회사나 가정에서는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커피를 즐기게 되었다. 다방은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이름으로 변했다. 커피 자판기도 많이 생겼다. 대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학교가 끝나면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났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음식점이나 회사에서도 커피 자판기를 준비해 놓았다.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나 회사에서 일하다 잠시 쉴 때 커피는 늘 옆에 있었다. 이렇게 누구나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만남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또 마셨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는 늘 커피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휴식이었다. 커피를 마시면 잠도 깨고 기운이 난다. 한국 사람들은 일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잠을 적게 자는 편이라고 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쉰 후에는 다시 일이나 공부를 한다. 한국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인기가 아직도 높은 것은 늘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미생에서 바쁜 회사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주 커피를 마셨던 것 같다.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늦게 자게 된다.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아침에 졸려서 또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계속 커피를 마시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일이나 공부를 지금보다 더 적게 하게 되면 커피를 덜 마시게 될까? 11.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들은 왜 떡볶이를 좋아할까? 떡볶이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음식 중 하나이다.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자보다는 보통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들은 왜 많은 음식 중 특히 떡볶이를 좋아할까? 떡볶이는 옛날에 왕도 먹은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한다. 쌀로 만든 하얗고 긴 떡을 먹기 좋게 자른 후 소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간장으로 맛을 내어 볶아서 만들었다. 떡은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떡볶이도 자주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떡볶이는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식이다. 지금같이 맵고 단맛의 빨간 떡볶이는 1950년대에 생겼다. 서울 신당동에서 마봉림 씨가 떡에 고추장을 넣고 끓여서 팔기 시작했다. 이 가게가 인기가 있자 주변에 떡볶이 가게가 많이 생겼다. 지금도 신당동은 떡볶이 거리로 유명하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떡볶이 가게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다. 학교, 특히 여자 학교 주변에는 떡볶이 가게가 대부분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배가 고픈 학생들은 친구들과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그때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밀가루 떡으로 만든 떡볶이는 배가 부르면서도 저렴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도 쉽게 먹을 수 있었다. 떡볶이 가게가 동네에 많이 생기자 신당동의 떡볶이 가게에는 손님이 줄었다. 그러자 신당동의 떡볶이 가게에서는 손님이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했다. 음악을 트는 DJ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여학생들에게 떡볶이 가게는 떡볶이와 친구와 음악, 그리고 잘생긴 DJ가 있는 곳이었다. 한국의 쌀이 충분해지면서 쌀로 만든 한국의 쌀이 충분해지면서 쌀로 만든 떡볶이가 나왔다.
떡볶이의 맛은 더 달고 매워졌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는 쌀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많이 생겼다. 떡볶이는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던 어린 학생이 나이를 먹었다. 이제 떡볶이는 나이 든 어른도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드라마 39에는 18살 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는 39살의 여자들이 나온다. 떡볶이를 먹으면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때가 생각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은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싼 음식보다 떡볶이를 먹는 주인공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197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학생 때부터 떡볶이를 먹어왔다. 특히 여자들에게 떡볶이는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